목이 마르네요. 여기 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마시는 거 그거 몰라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오늘 나온 정책, 오늘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정책 총알 배송. 오책! 제가 어떻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역할을 해봤는데 연기해봤는데 뭐 괜찮았나요? 예,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네, 오늘이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되는 날입니다. 이 법 이끄신 장본인이 바로 서기관님이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갑자기. 농담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주무관님 그 뉴스 보셨죠? 그 뉴스요? 막 직원 폭행하고 머리 염색해오라고 하고 달게 화살 쏘라고 하고 그때 그 사건 말씀이세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이 이슈가 된 사건은 몇몇 있었지만 이것이 일부 사업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아직 알게 모르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를 하는 것은 물론 사업장 내에서 해결 절차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 이게 참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법에 이 부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직급, 직위가 더 높은 사람, 즉 상사가 후배 직원에게 하는 행위에 해당되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동료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는 행위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괴롭힌다든지, 학벌이나 성별에서의 우위를 이용을 해서 동료 근로자를 괴롭히는 사례 같은 많은 사례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직급, 직위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업무 영향력 등 여러 요소를 토대로 판단한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사 필요성이 인정이 되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무자비한 폭언을 하면서 업무 지시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계속 사적인 심부름 시킨다든지 그런 것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알겠는데 근무 환경 악화의 기준은 뭐죠? 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외딴 장소에서 벽 보고 근무하라고 하는 것처럼 물리적 환경이 악화되거나 보고서를 잘 쓰고 클라이언트 관리도 잘하던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보고서 질도 낮아지고 제출일도 늦어지고 클라이언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누가 봐도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가장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에 다 만드셨을 텐데요. 회사에서는 만들었지만 아직 모르는 직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대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회사의 전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것들이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직원들의 생각을 상기시키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괴롭힘을 당했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 또는 제3자도 해당이 됩니다.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를 해서 사건을 접수시키면 담당자는 그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피해 상황 그리고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서 처리 방향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원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인사 조치를 전환 배치를 하는 등의 분리를 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행위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는요? 그러면 회사는 약식 조사를 거쳐서 둘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중재를 하게 되고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징계 내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이요. 예,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식적으로 조사를 거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징계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되고 하니 회사에서는 위험 요인을 한번 쭉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하시는 분들, 이제 참지 마세요. 회사에 신고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책 총알 배송 오책!